시간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제 금방 올라오실 테고요. 그 전에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학국내 편집부 이상술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간담회는 이제 그 노벨 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식 일정과는 별개로 노벨 재단이라는 게 스웨덴 출판사에서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공식 기자회견이 지난번에 6일날 있었지만은 시상식 이후로 이제 오늘이 이제 기자님과 또 많은 자리에 있는 만큼 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들 어수선한 시국에 멀리 오셔서 취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쪼록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25분에는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이 공간 자체는 또 저희 끝나고 바로 5시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공간을 계속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도착하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25분에 나가셔야 되는 다음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매체에서 와주셔서 질문할 때는 각각 한 번에 한 질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기자분들 대체로 내일쯤 돌아가시는 일정이신가요? 저 뒤에 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한데. 선생님은 얼마나 계시나요? 선생님은 공식 일정 12일까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일정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뭐 오늘 그 이후 일정도 기사 보고 다른 기자분께 듣고 알았는데요. 매일같이 무척 일정이 빡빡하신 것 같습니다. 오전 일정은 또 기사 나왔으니까 보셨죠? 보시면은 작가님 먼저 말씀하실 수 있게 하시는지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특별히 모두 발언이라고 할 건 없으니까 개별 질문 받기 전에 어제 시상식이랑 연회 소감 이런 건 먼저 맨 먼저 그거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그거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언제 오실지 감이 있으세요? 1분 남았습니다.
시작한다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바쁜 일정 중에 자리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기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질의응답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두들 궁금해하실 거니까 제가 먼저 공통 질문처럼 여쭤봤으면 합니다. 어제 시상식 연회 이제 늦게까지 계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쓰셔도 잡고, 되고. 네. 네. 이렇게 잡고 할까요? 네, 요거 들고 네. 네, 저쪽에 놓거나 들거나.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I put it up. Yeah. You can just talk. Yeah. 이렇게 잡아볼까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 하면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냥 아 참 길구나 참 길구나라고 생각했고 많이 준비한 게 느껴져서 그 준비한 것들을 잘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꽃은 이탈리아의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주문을 해서 가져온다거나 늘 해오던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 마음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오경진 기자입니다.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금방 통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학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저희 서울신문에서 소설가 데뷔하시기 전에 시인으로 먼저 대단하셨는데요. 이번 한림원도 작가님의 소설을 시적 산문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또 작가님은 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93년 11월에 문학과상의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처음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그
그 이듬해에 1월 1일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을 써서 발표하는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시도 쓰고 소설도 썼는데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워낙에 투여되는 시간도 많고 노동량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소설에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시는 이따금씩 써질 때 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집 한 권을 읽은 정도의 밖에는 쓰지 못했어요. 많이 못 썼어요. 그리고 시라는 게 소설을 쓸 때에도 뭔가 어떤 시적인 상태는 계속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하고 소설을 이렇게 딱 갈라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적인 어떤 충전 상태 그런 것들을 산문을 쓸 때에도 계속 찾아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까이 되시죠.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홍시우라고 합니다. 대답을 찾아낼 때가 아니라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한유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오랜 시간 글을 쓰시면서 어떤 지금까지 풀어온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을 오래 품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완성하는 것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답을 한다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이라는 것은 아직 진행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고작성이 아직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충돌이 있고 그 상태를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충돌되는 상태를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런 상태로 가볼 수 있는 끝까지 질문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라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요. 답을 내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홍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노벨리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역사나 폭력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인간으로서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과는 도무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연결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무력감을 이기고 또 힘을 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글을 쓰려면 어떤 최소한의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없다면 이 언어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한 줄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미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그리고 꼭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다루지 않는 글이라고 해도 아주 개인적으로 보이는 글이라고 해도 그런 아주 작은 최소한의 언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보내고 글을 쓰고 또 우리가 읽고 귀 기울여서 듣고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희망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라고 합니다. 잠깐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이번 시상식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좀 혼란 상태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좀 작가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이나 좀 그런 말씀을 건네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5일에 출국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좀 상황들을 뉴스로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전혀 너무 그동안에 일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뭔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현재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라서요. 또 돌아가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KBC의 이영길 기자입니다. 지금 그 노벨 문학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념 사업이라든지 그 유산을 계승하자 뭐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책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만약에 뭔가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책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제 책을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어떤 의미를 어떤 공간에 만듦으로써 어떤 의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닿기를 원한다. 이건 굉장히 가시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다 책 속에 열심히 써놨으니까 그냥 그걸 읽으시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바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신유령 기자입니다. 작가님, 한국 기자들 다음 작품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노벨상 우승 기간 동안 다음 작품이 꿈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같이 작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음 건 끝내시고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가신 건지 좀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 눈 3부작이 있는데 근데 지금 원래는 앞에 두 편은 이미 써놨고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작품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던 소설이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이 소설이 이제 좀 결도 많이 달라지고
분량도 그렇고 이제 전혀 눈 3부작이 될 수 없는 소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눈 3부작을 완성을 하려면 또 새로 써야 하게 된 거죠. 네. 그 작품을 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궁리를 했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번 겨울까지 쓰는 거였는데 이제 강연문도 써야 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메일이 하루에 뭐 20통 넘게 오니까 그걸 또 제가 급하게 답해야 할 건 급하게 답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건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스톡홀름에서의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쓰려고 했던 눈 3부작도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힘하고 형식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책은 그 다음에 써야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될 다음 소설도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리랑TV 손유진입니다. 작가님 우선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방금 스톡홀름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일이면 공식 일정 마무리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랑 좀 참여하셨던 일정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뭐 시상식이나 어제의 일들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외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도서관 방문을 했었는데요. 10살에서 15살까지의 학생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이제 자신들이 쓴 시도 낭독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쓴 소설을 나눠서 이제 함께 읽은 다음에 뭐 토론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시 쓴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내 여자의 열매를 읽고 쓴 시인데 제가 쓴 그 단편 소설이 채식주의자의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소설인데 정말로 어떤 여자가 식물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내가 만약에 토마토가 된다면 나는 맛이 없을 테니까 먹지 말아달라고 토마토 수프에 넣지 말아달라고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아파트에 간 것도 참 좋았는데요. 그 증손자이신 분이 직접 안내를 해주셨고 개인적인 추억도 담아서 이제 밤마다 불러주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박한 삶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모든 가구들이나 그 집의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 깊었던 선물 중에 하나는 유니바켄이라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일종의 테마파크죠. 근데 아주 작은 규모로 설계와 디자인에도 참여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작품들의 세계를 통과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스톡홀름에 왔을 때
행사들이 많고 해서 저한테 딱 하루 오후 시간 3시간 정도가 자유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스웨덴 편집자께서 유니바켄에 가면 재밌을 거다 얘기해서 그때 갔었어요. 그 얘기를 아마 이제 유니바켄 측에서 들으셨는지 저에게 이번에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셨어요.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선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정리자라고 합니다. 2018년 엔텔로기 조사전 참석하셨을 때 이야기를 여쭈고 싶어서요. 당시에 어떤 한 행사에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로 제주의 현명춘 선생님을 꼽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그 나무를 심으신 그 현명춘 선생님의 모습이 각별하지 않은 인성과 좀 겹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인물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제주에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때 참여했던 행사는 여러 여성 작가들이 한 명의 여성을 골라서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취지의 행사였고요. 그분을 골랐던 이유는 제가 당시에 이제 월세방을 얻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그 마을이 위미라는 마을이었는데 제주에 거기서 아주 가까웠어요. 그 현명춘 할머니가 만든 그 동백 숲이.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이렇게 비석 같은 데다가 돌에다가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을까? 씨앗을 구하려고 한라산까지 가셔서 그걸 또 심고 바람을 막으려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썼었고요. 그때는 뭐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연결을 하진 않았었고 그냥 그런 삶을 생각하니까 참 좋았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잘 나왔는데 보통 나무를 심은 사람 이런 이 책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어떤 할머니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할머니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 글을 써서 발표를 했었어요. KBS 유경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노벨 문학상이 작가로서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 선생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노벨위원회가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평가를 그리고 제가 읽어본 작품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시련을 겪고 실제로 꺾여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셨거든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이끌고 가는 것 어떤 의미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강연문을 썼어야 했기 때문에 좀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어디 지금 나의 좌표를 알게 된다고 할까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걸 좀 글을 쓰면서 스스로 파악하게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태까지도 글을 썼는데 앞으로 뭔가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게 될 방향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저에게 좀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인간의 삶은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잡한 삶을 복잡한 대로 쓰고자 하거든요. 그 충돌이 있으면 충돌이 있는 대로 복합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확신에 차 있거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죠. 어떤 내적 갈등이 있거나 고통받거나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나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현실 속에 우리와 더 닮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KBS의 조민나입니다. 제가 출판 업계 분들을 이렇게 뵈서 이제 그 작가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차기작과 이 작품의 이제 작품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이제 독자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작가님께서 근데 가면에서 느리게 천천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작가님 책은 신작 한 7년 정도 그럼 더 기다리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작가님 책은 서로 다른 언제 출간이 됐더라도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간이 되지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은 더 번역을 하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번에 한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이제 어떤 책을 순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새로운 또 작가님을 이번 상을 계기로 알게 된 독자, 새로운 독자들에게는 좀 어떤 책 아니면은 신작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식으로 작가님을 좀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는 처음이 소년이 온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으시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시면 그게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소설들이라서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연결되어 있는 소설들을 쓰는데 9년이 걸린 것이니까 저에게는 또 가장 최근의 두 작품들이기도 해서 그렇게 먼저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자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뭔가 너무 진한 책보다는 조금 성급 책을 원하신다면 희인이나 이런 시간을 읽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채식주의자는 그 다음에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채식주의자를 읽으시기보다는 다른 책들을 읽으신 다음에 읽으신다면 더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는 것은 제가 천천히 쓰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천천히 썼기 때문에 아마 도리 없이 천천히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근데 천천히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천천인데요. 외국에서는 10년에 한 권씩 내도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2, 3년만 지나도 왜 신작이 안 나오느냐,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제종도 하시고 그런데 장편 하나 쓰는데 외국 분위기는 6, 7년 걸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우선 노벨문학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TV조선 박소영 기자라고 하고요. 현재 와서 저희들도 노벨상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상이 수여가 되고 그리고 시상식을 둘러싼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이 돼서 식단에도 투입이 되고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엄청난 규모로 이제 행사가 치러지는데 사실은 작가님과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위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상식에 대한 약간의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가님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그 날이 되면 어제와 같이 12월 10일이 되면 그 만찬을 다 이제 생중계하잖아요. 4시간 동안. 그러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옷을 차려입고 저녁을 먹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저녁을 먹는 거죠. 약간 의식 같은 것이라는 걸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의 문화에 속한 것이라서 이런 문화도 있구나. 집에서 이제 남자는 다들 셔츠 꺼내 입고 이제 아이들도 셔츠에다 자켓 입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인터넷 직분자님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 작가님의 내면과도 연결돼 있다고 저희 말씀하시고 글도 쓰신 걸로 기억해서 작품을 쓰실 때 실제로 어떤 연결이 있었고 또 중소자님을 뵙고 이야기 드리고 새롭게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아무래도 번역의 힘도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나라의 번역이 돼가면서 이런 표현은 참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다든가 좀 번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소년이 운다를 쓸 때 사자왕 형제 모험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문학 잡지에 이제 Q&A 형식으로 된 코너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 읽은 책을 목록을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제 한국의 여러 어린이 책 작가들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 모험을 썼는데
이후에 몇 년도였지? 2017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슬로에서 레지던시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노르웨이 문학의 집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연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니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작가예요. 북유럽, 독일 이쪽에서. 그래서 내가 그 작가의 책을 어렸을 때 읽었다는 기사를 예전에 봤는데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어떻게 쓰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읽어봤었죠. 근데 이제 기억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80년에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83년에 초판본이 나왔었고 왜 이런 기억의 혼동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겨서 이제 왜일까를 이제 파고 들어가다가 이게 소년이보다와 관련이 있다 이제 5월 광주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로 당시에 강연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책을 읽은 날짜를 혼동했었나, 왜 그렇게 그 책이 나에게 특별히 아프게 읽혔었나 이런 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저의 가장 최근의 책이었던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봤던 것이죠. 그 일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번역의 네. 사실은 만찬에서 그 스피치를 해야 할 때 길게 썼었어요. 원래는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까 거의 10분이 되더라고요. 너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원래 이제 그쪽에서 요구한 스피치 분량은 2분 정도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는 그거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한 4, 5분을 하는데 2분이라고 하면 또 너무 짧고 그래서 대폭 줄여서 거의 절반 이상을 잘라낸 이제 글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잘렸던 부분에 번역가들께 감사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번역된 언어가 제가 알기로 28개 또는 2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죠.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의 모든 세부들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원래 처음 원고에는 밝혔었어요. 네, 작가님.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입니다. 일단은 할리번에서 밝힌 수상 이유가 있긴 한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상을 받으시게 된 사유가 뭐라고 느끼시는지 좀 직접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 1960년대 처음 노벨문학상이 나왔고 이제 중국에서는 2012년에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한국이 약간 노벨문학상이 늦게 나온 것 같다는 그 인상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이 상은 문학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문학상들과 마찬가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이 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선정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작품을 읽고 주는 상인 거죠. 그리고 다른 뭐 국가적으로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번역이 된 작품들이 있어야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편수가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더 많이 번역이 되고 그런 게 좋죠. 뭐 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많은 독자들이 만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저 치강몰미상 이제 마지막 한 분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었고, 네. 안녕하세요. 저 경희중앙 박수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선생님께서 신영천 한문하니까 대담하실 때 소년이온다는 많은 사람이 읽어야 완성된 소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완성의 의미를 좀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 점점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돼 지금 그 완성의 의미에 좀 도달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늘 이 소설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 책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소설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아주 많은 동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얇으니까 뭔가 광주를 이해하는데 어떤 들어가는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상무대라는 공간을 한 장을 할애해서 묘사를 하기도 했고 80년 광주의 앞에 있었던 70년대의 노동운동 이야기도 한 장을 할애해서 썼었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읽으면 광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의 역할 정도는 어쩌면 바라볼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그게 입구의 역할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멀리서 와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열심히 신작을 쓸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돌아가시는지 언제 귀국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비밀이신가요?
일정이 다음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이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무척 빠듯한 일정이어서 아쉬운 바가 없지 않지만 네, 아마 다시 모여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일정들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